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님은 아버지 소유의 땅에 5층 상가 건물을 짓고 5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대출을 포함해서 약 40억 원이 들었는데요. 아버지 건물을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평가하는 기준과 상속세는 그런데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우선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네, 부동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원래 시가인데요. 시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매매 사례 가액을 그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매매 사례 가액도 없고 감정평가도 안 받았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저도 다 못 외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는 시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다른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네, 여기서 납세자가 고려할 부분인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시고 나서 이걸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시게 되면은 처분한 양도가액하고 상속세로 신고해야 될 시가하고 같은 금액이 됩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어버리면 양도소득세에도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상속 후 바로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도 기간이 얼마든 양도세율이 얼마든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네.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언제 처분할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단기간에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면 우리 많이들 감정평가라는 걸 받으시잖아요. 감정평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떨 때 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감정평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득하는 금액이 더 높게 됩니다. 보통은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 가액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될 때 그 차익이 줄어서 세금이 조금 덜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유사한 매매 사례 가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세무서에서는 잘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수 또 같은 평형 내에 매매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국토해양부나 군민회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네. 이것을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세법이 네. 바뀌기 전까지는 반드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세무서에서 인정해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2018년 4월 이후에 기준시가 기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한 군데 감정평가 기관으로만부터 받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평가 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 증빙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적게 받으면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법이 네. 좀 막아놓고 있는데요. 네.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그 시가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소급 감정에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도 알 수 없고 감정도 안 받았고 게다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니라서 유사매매 사례 가액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시가는 아시다시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부랑 비교를 하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역으로 기준시가하고 특례 방법에 의한 방법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특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40억 원 되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이 연간 총 임대 수익률을 4%로
설정했을 때 연간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관할세무서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이미 보증금이 얼마이고 네. 연간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법이 정한 임대 수익률을 역으로 넣으면 네. 이 부동산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순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과 특례에 의한 평가 방법과 그리고 기준시가 셋 중에 큰 금액을 그 부동산의 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건축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건축 비용이 4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 자본이 20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재산 도대체 어떤 평가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금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의할 점은 상가를 이제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전에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감정평가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또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대출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받으시는 경우 그 기간 지나서 받으셔야 하는 거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